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 그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할 때 제가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크게 고민 없이 무의식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반면 어떤 선택은 문득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이 되기도 하죠. 특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 하는데 문득 이게 해도 되는 행동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행동을 결정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뚜렷하고 명확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무의식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토대로 행동을 결정하고 혹은 타인의 행동을 판단하기도 하죠. 학교 다닐 때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소수의 행복을 희생해서 다수의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행동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죠. 혹은 평등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은 부자를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그것이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행동이라면 더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창한 기준들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행동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경제학 어딘가에 나오는 개념인데 바로 파레토 개선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파레토 개선이라는 말이 생소하시겠지만 파레토 법칙이라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상위 20%의 사람들이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다. 부자 20%가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하더라. 이렇게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이나 요소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죠. 이런 법칙을 만든 파레토가 만든 또 다른 개념이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데요. 파레토 개선이라는 이름은 생소해 보이지만 별건 아닙니다. 파레토 개선이란 파레토가 만들어서 파레토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어떤 상태에서 그 다음의 상태로 넘어갈 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상태로 바뀌면 그 개선을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어떤 것을 80 가지고 있고 B가 40을 가지고 있는데 A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A가 120을 가지고 B가 40을 가지게 되면 B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A는 40의 이익이 늘어나므로 A의 행동은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A가 120을 가지게 되는 대신 B가 20을 손해보게 된다면 B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A는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A가 120을 B가 70을 가지게 되면 둘 다 이득이니까 당연히 해도 되고요. 정리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그 행동은 해도 된다. 다시 말해 그 행동이 파레토 개선으로 이어지는 행동이라면 해도 된다. 이게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해보는 기준입니다. 사실 2번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 행동을 하는 거겠죠. 이 원칙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내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자유의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고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 판단할 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저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라면 저 사람의 행동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맥락이죠. 실생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별의별 논란이 다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야외 스포츠인 등산을 즐기는 MZ세대가 증가하면서 등산할 때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하니까 등산할 때 레깅스를 입는 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라고 하네요. 사실 이런 논란이 진짜 많이 있는지 아니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마음속에서만 큰 논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논란이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들이 산에 레깅스를 입고 가는 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가? X. 저 사람에겐 이익이 되는가? O. 당연히 자기한테 이익이니까 입고 싶으니까 입는 거겠죠.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 사람이 산에 가서 레깅스를 입든 어그부츠를 신든 백화점에 슬리퍼를 신고 가든 말든 남이 이래라 저래라 상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뉴스를 검색하다가 살짝 댓글을 봤는데 저러고 입는 게 단순히 움직일 때 편하다는 마음만 있을까 물어보고 싶다. 몸매에 자신 있으니 드러내놓고 과시하려는 마음이 1%도 없을까? 저런 거 입고 헬스장 제발 오지 마라. 재수없다. 이런 게 베풀이네요.
뭐 아무리 읽어봐도 레깅스를 입지 말라는데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몸매 과시하지 마라, 재수없으니까 입지 마라, 이런 댓글인데 의외로 추천이 많더라고요. 파레토 개선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런 비난과 평가는 사회적으로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남들이 몸매를 과시하든 말든 왜 비난을 할까요?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자기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남들을 재수없어 할까요? 저는 이런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가끔 어떤 어른들은 젓가락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명 젓가락질 예절에 어긋난다는 건데, 내가 젓가락질을 내 맘대로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 X. 나는 내 맘대로 젓가락질하는 게 좋으니까 함. 당연한 얘기죠. 결론적으로 남이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든 비난할 필요가 없고 남이 하라는 대로 내 젓가락질을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 주택가에 사는데 새벽 3시에 옆집 벽에 빔 프로젝터를 쏴서 손흥민의 토트넘 경기를 보고 싶다면 할까요 말까요? 뭔가 아무도 안 하는 행동이라 생소해서 할까 말까 머뭇거려지죠. 하지만 저는 옆집에 피해가 되는 행동이 아닌 게 확실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므로 주저없이 남의 집 벽에 빔을 쏘고 손흥민 경기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입장을 바꿔서 남이 제 집 벽에다가 새벽 내내 빔을 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집만 사면 되긴 하는데요. 이 파레토 개선의 원칙을 잘 이해한다면 사회에 넘쳐나는 불필요한 비난, 불필요한 오지랖, 불필요한 참견, 불필요한 혐오, 이런 게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남에 대한 비난, 오지랖, 참견, 혐오, 이런 게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겠다고 밤 12시부터 줄을 서고, 샤넬 산다고 백화점에 새벽부터 출근하고, 포켓몬 빵을 사겠다고 마트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을 한심하다고 욕하는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사람들이 줄을 하루 종일 서 있든 한 달을 서 있든 아무런 관심이 없고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고 자기들이 행복해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므로 하는 일이니까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닌데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옳다는 우월감 혹은 선민의식이 깔려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쉽게 내가 남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내가 남보다 옳은 생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한심하고 나에게 참견할 권리가 있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소위 꼰대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만약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고 오지랖을 떨고 싶어진다 싶을 땐 좋은 처방이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대상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젓가락질을 못해서 등산 가는데 레깅스를 입어서 한마디 하고 싶어지고 한심해 보이면 잠시 눈을 감고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어른, 뭐 하다못해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김연아가 레깅스를 입고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보고 혹은 우리 아버지가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결국 애초에 나의 어딘가 불편했던 마음은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대상에게서 기인한 것이었구나, 나에게 굳이 필요 없는 감정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불편함이 치유되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혐오는 줄어들고 자유는 더욱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